네, 안녕하십니까. JBK 자연과학연구소 장성근 원장입니다. 네, 저는 지난 한 14년간 신약개발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신약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연구소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개발한 물질들을 가지고 한 20만 명의 만성 난치병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님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자연과학연구소와 자연치유 메디컬 센터, 그다음에 대산 천연무 신약개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서 나오는 그 용어의 어떤 의미는 바위처럼 단단한 덩어리다. 실제 암 조직은 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고형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실제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 캔서라는 의미는 별자리, 개자리를 나타내서 이 개껍질처럼 단단하고 또 개다리처럼 활방으로 성장하는 덩어리를 뜻합니다. 방사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염증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염증이 암하고 관계가 없다. 사실 이런 가설도 있었지만 실제 지금은 염증세포가 암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학설이 되겠습니다. 실제 염증세포가 산화가 계속 연속 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암세포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암은 핵 유전자가 변이되거나 산화될 때는 돌변세포다.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줄기세포가 양날에 칼이 있다. 줄기세포가 많으면 오래 사는데 줄기세포가 또 많으면 암에 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포 복구가 잘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줄기세포가 관리가 안 되면 암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줄기세포의 서식지를 니취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말로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 서식지에서 암이 잘 발생이 되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암이 잘 발병이 되고 있고 그 동네를 보니까 상피조직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피암이라고 많이 불리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과립구라고 하는 이 백혈구의 일종인데 과립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립구가 내뿜는 세균들이 상피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균들을 잡기 위해서 내뿜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줄기세포가 산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산화되면서 암세포로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근데 이제 과립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그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될수록 활성화돼서 과립구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잘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과립구의 수용체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과립구가 대량 방출되고 그 많아진 과립구가 상피조직으로 가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은 일반 세포는 산소 대사를 하지만 암세포는 당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 상태에서도 암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산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산으로 많이 가는데 그 이유는 산소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암은 한랭세포다. 실제 암 환자들을 저희가 그동안 수만 명의 암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체온이 한 35도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춥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은 잘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엔 양방병원에서도 이 온열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암이 싫어하는 게 열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암은 정화세포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감론 을박이 굉장히 많지만요. 저는 이 이론에 좀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 혈액 속에 독소가 많아지면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 상피에 우리 혈관 정화장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우리가 암소라고 하는데 암을 독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세포가 바로 암세포다. 반대로 우리 몸에 독소가 없어지면 암세포는 점점 작아지고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암의 판정 방법은요. CT, 조직검사, P53, 타조직전이 재발 유무를 가지고 암의 병기를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T0, T1, T2, T4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암의 종양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림프전, 림프 노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림프, 상피 옆에 있는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가지고 암의 병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격전이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이건 전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대체적으로 암덩어리가 5cm 이상이면 무조건 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덩어리가 5cm 미만이라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면 그때는 일단 3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암덩어리가 아무리 작은 암덩어리에도 메타스타시스, 즉 전이가 일어났으면 타 조직으로 전이가 됐다면 4기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곰팡이 핀 거, 검게 탄 음식, 짜고 매운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산화 필수지방산. 지금 제가 지난 14년간 저희 임상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한 후로도 가장 암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독소는 저는 산화된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파는 모든 식용유는 다 산화되어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극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 발효 음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에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식품 첨가물을 발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암의 원인은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화죠. 이 화는 이 서양에서는 스트레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다 들어가지만 결국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활성산소는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몸의 산소가 약간 고약한 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공격성이 굉장히 강력한 웹토리 전자를 갖고 있는 프리아디칼, 즉 활성산소로 바뀌어서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이 화를 일단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나쁜 열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사실은 이 내장 조직에 화를 입게 되면은 그 내장 조직에 열이 생기거든요. 그 열을 생기게 하는 이유가 바로 과립부에서 내뿜는 그런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열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모든 물질을 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제노바이오틱스라고도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방사선, 식품 첨가물, 약물, 모든 것들이 다 독소인데요. 이 독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키고 염증, 한, 종 이렇게 이 순서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정상세포는 이 노란색 세포막의 멤브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핵도 멤브레인,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건강한 세포막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핵과 미토콘드리아도 산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스트레스와 이 톡신에 의해서 세포막이 산화되고 핵이 변이되고 미토콘드리아 DNA와 핵의 DNA 이렇게 변이가 되게 되면 성장 조절이 되지 않는 어쨌든 암세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 세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 산소가 혈관에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 내 산소 공급률이 3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결국에 우리 몸은 매일매일 실제 상피에서 한 100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데 이 100만 개의 암세포가 사실 자연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소멸되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연소멸이 되는데 그 자연소멸이 될 때 그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면역세포가 바로 백혈구와 이 분해 요소가 됩니다. 이 분해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이소즘이라고 하는 분해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 분해 요소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수면을 꼭 취해줘야만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자연 소멸되는 걸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라고 하죠. 실제 이렇게 암이 소멸되게 되면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때 줄기세포와 복구요소가 DNA 복구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정상세포로 된다. 그래서 사실 잠잘 때 치유와 복구가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데 그게 바로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그 림프구의 수치가요, 낮 2시에는 31% 정도 나오는데요. 30% 정도 나오는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재보면 5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림프구가 NK셀이든 T셀, B셀, NKT셀, 어떤 그런 면역계에 관계된 림프구 수치가 이렇게 50%까지 육박하는 걸 보면 그때 치유가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혈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 환자들의 혈관은 대부분 다 이렇게 1차선으로 80% 이상은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활성산소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서는 대부분 다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300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혈압 100, 혈당 100, 콜레스테롤 100 이렇게 갖고 태어난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를 200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정상 수치는 100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콜레스테롤의 LDL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LDL 같은 경우는 이 심혈관 센터에서는 이걸 적으로 생각하지만 해독 쪽에서 바라봤을 때 LDL이 없으면 우리 몸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방어 물질이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양파하고 마늘을 양파 한 개하고 마늘 한 통을 보름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250, 300까지 갔던 것들이 보름 만에 100 이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양파하고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다 해독을 하는 거죠. 해독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다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스타틴 제제들, 신바스타틴, 노바스타틴, 이런 스타틴 제제들을 이건 사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슐린 합성도 억제하고 뇌에 해마의 어떤 기억 중추를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그래서 이 스타틴 제제를 많이 먹게 되면 장기간 먹게 되면 당뇨병이라든지 치매가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실제 미국 FDA에서는 스타틴을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처방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물질이죠. 사실 이게 양약은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 억제제인데요. 혈소판이 산화되면 쟤들끼리 이렇게 뭉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뭉치지 않아요. 근데 아스피린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혈전을 억제하는 대신에 혈관벽이 얇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잘 터지죠. 그래서 실제 뇌경색 치매 환자들을 보면 아스피린을 먹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자연요법을 했던 분들은 뇌경색 환자들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걸 막으려다가 빈대잡을 했다가 초반상간 태우는 격이죠. 혈관이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만 명의 암 환자를 보면서 암의 원인은 조금씩은 다 틀리다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폐암이 가장 많거든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가장 많고 폐암 유발률도 가장 높은데 이 폐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연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연기, 보이지 않는 연기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연기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또는 중국집에서 주방장 이렇게 할 때 나오는 요리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폐암의 발암 원인이고 보이지 않는 연기는 나변기라든지 중금속 연기라든지 라돈가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가스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연기예요. 작년에 제가 폐암 환자 600명 정도를 봤는데요. 놀라운 일은 70%가 담배를 안 핀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90%가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폐암이 남자분들보다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폐암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건 연기죠.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에게 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은 발암 공간으로 아주 위험한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르겠습니다. 온열제를 뭘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석고, 인광석으로 만든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라돈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맥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라돈가스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구방사선이 사실 수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턱가 안 좋다. 이럴 때 거기서 잠을 자면 몸이 아프다. 사실은 그게 다 라돈가스였다는 거죠. 지리산에 내기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50가구 중에 30가구 이상이 폐암으로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적 60분 팀에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라돈 양이 다른 일반 양보다 수십 배가 높게. 근데 그건 토양 방사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석고보드에서도 라돈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연기, 부엌 연기, 담배, 반도체, 타이어가 이게 폐암이 옵니다. 유암은요, 연기보다는 음식입니다. 제가 여기 파스하고 하스를 써놨는데요. 이 파스는 이 방향족 탄화수소예요. 그 다음에 하스는 방향족 아민이라고 합니다. 이 탄화수소는,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식을 태울 때, 석유를 태울 때 나는 바이오멘토, 엔조피렌이라고 들어보셨죠?
벤조필린이 대표적인 방향족 탄화수소 파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스는 단백질 성분이 탈 때 나타나는 이제 성분인데, 이제 니트로스아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니트로스아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태우면 갈색이 되죠? 그 갈색 성분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는, 빵을 구울 때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사실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굉장히 입에는 달콤한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게 바로 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 음식, 튀긴 음식, 튀긴 음식에서는 파스가 많이 나오고 탄 음식에서는 하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 소비율하고 위암, 대장암 발생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치킨, 삼겹살하고 같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간암은 제가 여기서 술이 메인이 아니라고 써놨죠? 술이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 깜짝 놀란 게요. 여성암의 랭킹 2위가 간암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간암의 원인은 술이 아닌 거예요. 간암의 원인은 저는 뭐 약사지만 약입니다. 그래서 실제 간암에 걸렸던 분들을 보면 상습적으로 두통약, 생리통약, 피임약, 신경통약을 먹었던 분들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이 소형 진통제하고 피임약이 간에서 대부분 대사가 되고 간에서 이제 알데히드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실제 어떤 간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과음도 물론 있습니다. 농약, 병원약, 알코올. 대장암은 음식입니다. 위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유, 고기, 특히 대장암은요, 단백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루에 50g 이상, 50g 정도밖에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50g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췌장에서 효소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되는 거죠. 대장에서 부패가 됩니다. 대장에서 부패가 되면, 이제 뭐,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대장에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서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췌장암은 약물하고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음식하고 피임약인데, 제가 유방암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커피하고 과자를 이렇게 즐겨 먹는 여성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유방암이 왔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식도암, 이건 연기이죠. 그래서 중금속과 방사능이 되겠고요. 백혈병은 연기와 약물,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나비라든지 뭐 라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를 항생제와 진통제를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성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제가 이제 백혈병에 걸린 경우를 보면 아주 건장한 사람도 감기약을 보통 열흘 이상 먹게 되면 조혈계하고 해독계가 다 파괴됩니다. 파괴되면서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두세 달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감기약은 저는 이제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감기약은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안 먹으면 7일은 맞는데요. 먹으면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7일인데요. 면역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약이 감기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2012년 자료인데요. 폐암 사망자가 1위, 남녀 공통 1위고, 남자의 위암 사망자 2위, 여자는 간암이 의외로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을 너무나 많이 섭취합니다. 피임약, 두통약, 이런 것들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만성 두통의, 지금 두통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만성 두통의 이유가 밝혀졌어요. 만성 두통이에요. 보겠습니다. 만성 두통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 두통의 주 원인은 두통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직장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좁아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집에 이제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이제 그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들이 좀 없어지면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죠. 혈관이 이렇게 넓어진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약국으로 오는 거예요. 약국으로 가서 개보리나 사이드를 먹죠. 이걸 먹으면 다시 혈관이 줄어들어요. 통증은 없어지죠. 자잖아요. 자고 다시 혈관이 넓어져요. 자는 동안. 잠자면서는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넓어지니까 본인은 약국을 먹고 나온 건 줄 알고 있지만 다음날 또 스트레스를 받죠. 또 좁아지죠. 또 약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좁아진 상태로 있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 산소 공량이 줄어들고 고혈압되고 또 나중에는 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혈관 수축성 두통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지금 두통약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두통을 망각하게 하는 거지 두통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두통약은 혈관을 빨리 넓혀주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중간에 갈 때 빨리 넓혀주게 되는 통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방제제가 그런 혈관을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양방에는 없습니다. 단연코 양방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암의 원인은 화다. 제가 보기에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 기체, 그 다음에 약물, 음식 순으로 이렇게 암의 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암의 표준요법이라고 불리우는 3대 요법이 있는데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딱 오면 일단 2기 이상 되면 무조건 수술. 그 다음에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조직의 장기를 압박하거나 혈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능수능란한 이런 수술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이나 방사선 요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 생성하고 미국 암 연구소에서도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 효과는 없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암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지만 모든 책을 많이 읽어보고 전문을 한 책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암 연구소에서도 항암하고 방사선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형암에는 효과가 없다. 고형암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골수암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암의 몇 가지에 대해서 효과를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90% 이상을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피 고형암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제독관에서는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한방과 양방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그러다 얘기할 것 없이 큰 하나의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상담할 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안 좋은 점 얘기해줘도 결국에는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걸 받았을 때 왜 암이 재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백혈구 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다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수가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온갖 질병이 많이 올 수 있고 이게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결국에 막 머리 같은 게 빠지고 용모라고 하는 장털 있잖아요. 장의 소화흡수를 담당하는 용모들이 다 탈락됩니다. 이게 뭐 무슨 기능을 소화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우리가 면역력, 기, 항, 뭐 이런 활력, 힘, 뭐 신진 대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에너지에서 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책임지는 게 소화인데 그 장벽이 다 탈락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곧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 면역저하, 혈류저하, 이 독소가 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활성산소 수치가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 현대의학의 굉장히 큰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를 어쨌든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산소가 정상인 상태에서 이 산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슈퍼옥사이드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염증을 유발하고요. 과산화수소는 궤양을 유발하고,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것은 양진물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거의 암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시스이즈라고 하는 시아닌 트리오 글리코사이드, 이것은 이제 안토시아닌의 일종인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물질이에요. 어차피 스트레스와 독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만 제거시켜주면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예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약의 도움 없이 햇빛, 공기, 물, 마음, 울고 질병이 저절로 나는 현상인데 인체 전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독이 먼저가 아니고 실제 혈류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해독 조건이 좋아도요, 효소가 아무리 많아도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침을 놓을 때 3mm 정도 침을 놓으면은 부교감 신경인데요. 3mm 이상 쭉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형성돼요. 혈관이 다 좁아집니다. 수지침 같은 경우를 보면 3mm 다 이하기 때문에 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열리는 그런 이치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혈관을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해독, 면역, 복구 시스템으로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세포는 암, 부전, 염증, 정상세포로 이게 스스로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이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의 가역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양방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세포가 이렇게 가역적으로 변하는데 한방에서는 이게 분명히 자연과학에서는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자연치유를 보면 암혈관, 부전혈관, 염증 정상 여기에 매일매일 아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디톡시피케이션, 이뮤노포텐시에이션, 레스토레이션이 우리 몸의 자연치유의 3대 어떤 메커니즘인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게 블러드 플로우, 혈류죠. 그래서 이 혈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C3G와 칼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왜 필요하냐면요. 칼슘, 마그네슘 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 마그네슘은 우리가 지금 혈관이 다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혈관은 근육덩어리예요. 심장만 근육덩어리가 아니고 혈관도 근육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마중물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한번 푹 품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혈관이
어떤 운동을 통해서 혈류를 우리 몸을 지구를 2바퀴 반, 거의 12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2,000번을 돌아요. 근데 어떻게 심장의 힘만으로 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혈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관 근육의 파워다. 혈관 근육의 파워를 조절하는 게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뼈를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혈관 근육, 평활근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 환자한테요, 장 근육이 쭉 늘어져 버리는 위하수 또는 변비 환자한테 칼슘, 마그네슘 대제를 섭취하는 게 자연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활근 자체의 영양분을 제공해줘야만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예, 바이 엔자임, 엔자임은 디톡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엔자임은 SOD, CTSO의 카탈라이즈하고 글루타시온 페록시데이스라고 하는 해독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해독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원료가 되는 물질이 C3G라고 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빨간색 안토시아닌하고 MSM이라는 게 있는데 식이유황이에요. 소나무 속껍질에 있는 식물성 식이유황입니다. 이 식물성 식이유황과 이 C3G가 해독의 물질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뮤노포텐시에이션은 T셀, B셀, NKT. NK는 암을 잡고요. NKT는 염증을 잡는 대형 과립 림프구입니다. 액티베이터 머티리얼은요, C3G 노유파 DNA인데, 이 노유파는 기름인데 필수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을 노유파라고 하는 핵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복구되기 위해서는, 맵시라고 하는, 이 단음 성체 줄기세포가 필요합니다. 맵시는 우리 몸에 한 7만 개 정도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있고, 이 맵시는 우리 몸에서 호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호밍은 이제 부른다는 뜻인데, 뇌에서 부르면 뇌세포로 가고, 눈에서 부르면 눈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나와서 각각 필요한 곳으로 호밍이 돼서 전체 세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맵시라고 하는 세포다.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서는 C3G와 노유파 DNA 이 세 가지 물질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세포를 복구시킵니다. 그 C3G의 상대작용, 면역, 혈류, 해독, 복구 이렇게 C3G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3G라는 것은 아로니아 열매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색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고 치유물질, 세포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노유파는 15도에서 20도 복지하는 풍천농, 즉 유기농보다 더 좋은 걸 풍천농이라고 하는데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어떤 레드빛 상태에서 만들어낸 그 자연 그대로의 종자를 볶지 않고 15도에서 20도로 착유를 합니다. 수율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나와요. 기름 굉장히 적게 나오죠. 대신에 이 기름은 살아있는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노유파는 이런 착유 방식을 노유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인데 오메가3는 들깨와 호두 그리고 요즘에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뇌와 생식기 쪽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메가6는 참깨, 달맞이 종자가 있는데 피부와 혈관 쪽으로 들어가고 오메가9은 유채와 올리브유도 오메가9인데 내장과 골격세포로 들어갑니다. 이 필수지방산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원료가 된다는 거죠. 이 세포막의 구성분과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원료가 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E1, E2, E3가 있는데 이 면역과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자율치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그냥 음식 만드는 양념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세포막, 이 세포막이 엉망이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암이 걸리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어주고 또 혈압, 혈당, 면역을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원료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식물성 식이유황. 네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식은 유황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산소 2개, 메틸기가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한 구조고요. 이 구조로서는 부작용이 안 나타납니다. 원장님께서 유황을 법제해서 쓰시기도 하겠지만 이 자체는 식물에 있는 안전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물만큼 안전합니다. 물. 그러니까 그 안전도 굉장히 뛰어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40g까지도 써본 적이 있어요. 40g까지. 근데 여하튼 그 독성 실험 결과 물만큼 안전하다. 사실 유황이 물만큼 안전하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이 유황의 네 가지 중요한 작용은 콜라겐 결합한다. 콜라겐을 결합시켜서 결합 조직을 튼튼히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사실 되게 극심한 통증, 복합 통증 증후군 같은 거, CRPS 이런 환자들한테도 아주 잘 쓰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나 마약성 진통제, 비말성제도 안 듣는 그런 극심한 통증에 아주 훌륭한 진통제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염증과 종양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오신채라고 하는데 파, 달래, 이런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양파 있지 않습니까? 이 오신채는 매운 신자를 주지만 실제 그걸 먹고 몸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오신채 안에 유황 성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식이유황을 먹으면 몸이 냉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렇게 보혈제가 되겠습니다. 종양, 염증, 통증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이 식이유황이 해독 물질로 작용하는 것은요, 이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돼요. 간에서 글루타치온 포화를 담당하는 이게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아미노산은요, 쉽게 말하면 독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십이지장 쪽으로 내보내요. 담즙하고 같이 내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대장으로 쭉 내보내는데 그 해독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황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황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져서 해독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네, 실제 암에 대한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의 AMPK, 이건 에너지 조절 효소인데요. CSK, 에너지 조절 K세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암의 아포토시스, 자살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안토시아닌이 딱 들어가면 암세포의 성장이 멈춥니다. 멈추고 암세포가 쪼그라들고 죽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안지제이시스, 즉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NK T셀, 메노세포의 작용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암세포를 유발하는 발암독소 유해산소를 해독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담당하는 VEGF, MMP9을 요소를 제어합니다. 노유파는 Non-Oxidized Essential Unsaturated Fatty Acid, 즉 무산화, 불포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소스로 쓰는 그 종자는 들깨, 달맞이, 참깨, 육체 자료를 쓰고요. 체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서 암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이게 암은 체세포의 산소 그 함유량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이 산화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넣어주면은 세포 내 산소 함유량이 8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암의 자율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치유 호르몬인 PG, 프로스타글란딘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요. 세포막 강화하고 혈압 혈당을 정상화시켜서 신진사, 그 다음에 뇌세포의 기능을 안정화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서 항암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식이유황은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IGF라고 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데요. 요게 이제 많으면 암세포가 막 커집니다. 그래서 요것에 생성을 억제한다. 그리고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억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P53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는 암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 단백질 유전자의 이름이 P53인데 P53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을 견고하게 해서 암의 전이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체열을 증가시켜서 암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합니다.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켜 발암 독소를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항암 물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 클로레라, 효모, 단세포 생물로부터 추출한 핵산 단백질은 항암 암 환자에게 중요한 영양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도 AMP 키네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암 억제 유전자인 P53을 활성화하고 자살을 유도합니다. 손상된 DNA를 교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암 DNA를 정상 DNA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인터루킨 2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부작용으로 알려진 백혈구 감소 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수치가 쭉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핵산 단백질을 넣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쪽 암 환자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핵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가 화독에 암 세포가 되고 C3G와 식이유학에 의해서 정상 세포가 해독이 이렇게 됩니다. 정상 세포에 의해서 암 세포가 발생을 했을 때 해독 상태를 유지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C3G 노율화 DNA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줄기세포를 이제 암이 제거가 되면 면역세포에 의해서 암이 제거된 후에 이 줄기세포를 동원해서 정상세포를 만드는데 이때도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C3G 노율화 DNA가 그래서 사실 이 C3G 식이유와 노율화 DNA가 암의 4대 자연주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암의 원인은 줄기세포의 손상에서 온다. 줄기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의 손상을 374%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4주, 한 30일 정도 복용으로 374% 억제시킬 수 있었고 줄기세포의 활성화는 306% 증가가 됐습니다. 노멀 이 컬런셀, 이 정상 컬런셀하고 대장세포하고 캔서 컬런, 대장암 세포에 실제 저희가 C3G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암제를 이렇게 정상셀하고 세포하고 암세포에 넣었을 때 항암제는 둘 다 줄이는데요. 이 C3G라고 하는 천연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질 않아요. 정상세포는 그대로 크기가 그대로인데 암세포가 60% 이상 성장이 억제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항암제죠. 그래서 왜 이 C3G라고 하는 이 물질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사실은 자연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만물일체설이죠. 모든 동물, 식물들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만물일체설에서 보았을 때 실제 아로니아의 성분의 C3G라고 하는 물질도 인간 세포와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돌연변이가 된 암세포를 같은 다른 이종 항원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분은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원대노용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원대에서보다 여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원해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5월 6일 날 정도 잡고 이제 한 3주간 시간이 있었어요. 3주간 시간이 있어서 저에게 왔는데 3주 동안 자연돌봄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거의 3주 안에 10cm 크기의 유암 세포가 3주 안에 90%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사실 이게 완치가 된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생쥐인데요. 이 쥐에게 유발을 시켰어요. 유발을 시켜서 실제 자연조법제로 쥐 치유물질 화항제가 아니고 자연항암제로 쓴 결과 여기 35일 만에 3.89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요거는 10년 된 양성종이에요. 혹인데요. 혹인데 복용한 지 열흘 만에 여기에 고약도 안 붙였는데 떨어져 버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 이건 사실 암 조직입니다. 혹이지만 양성암 조직이고 이건 정상 조직이고 굉장히 틀려요. 조직상. 이게 백혈구가 봤을 때는 이건 이종 항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조직이 크니까 못 띄어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스리즈 이렇게 발랐어요. 농축액으로 된 걸 좀 바르고 먹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렇게 떨어지고 한 이 정도 이렇게 패였습니다. 이렇게 불나고처럼. 어디에요? 허벅지. 어쨌든 뭐 이런 사례들을 보고 제가 대장 용종이 한 40개 정도 있는 환자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치료하고 40개가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걸로 봐서 이런 탈락시키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임상 처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말기 위암 말기인데요. 고대병원에서 2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이게 항암 치료를 권유했는데 그 상태는 항암 치료도 못 받고 그때 이제 저희가 차병원 대체의학 거기 연구소에 저희가 지금 그때 연구 협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때였는데 완성되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수술 불가 2개월 시한부 받은 식욕부진, 검은 피부, 배변곤란, 구토 이러고 빼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이제 3개월 치료 후 식욕, 배변, 피부 다시 다 돌아오고 지금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때 사용했던 질이 치스리지, 노유파, 헥산, 칼슘, 마그네슘, 금은화라고 하는 단방인데요. 금은화 탕으로도 주는 경우가 있고 금은화 파우더로 이제 액기스죠. 액기스, 금은화 100%짜리 액기스예요. 다른 부영제가 안 들어가고 금은화를 알코올로 이렇게 해서 액기스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2000mg이니까 2g 정도죠.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2g 정도를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 썼습니다. 시스리지는 한 번 복용량이 1g, 노유파는 5g, 헥산 6g, 칼슘은 2g. 이렇게 양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 추출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재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 번 복용량이에요. 1회, 하루에 4번. 그다음에 이건 폐암인데요. 갑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는 갑자기 막 허리가 너무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일주일밖에 못 산다. 뭐 뇌종양, 뇌 척추, 뭐 여기 보면 위 뭐 안 번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갑자기 건강했던 분인데 이분은 포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1개월이라고 했지만 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오셨었어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일주일 받다가 도무지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2개월 치료 후 두통, 요통이 다 사라지고 뇌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뇌종양이 없어지고 폐암이 50%로 줄고 유혈관 척수암은 3분의 1로 축소된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처방도 아까 썼던 처방하고 동일합니다. 위암, 대장암, 위암 대장암인데 이번에 이제 재발된 거예요. 사실 재발됐다는 건 말기입니다. 무조건 재발이 되면 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위암이었는데 대장암으로 재발이 됐어요.
방사선 치료 복막전이가 돼서 저는 식사도 못하고 변도 못 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복수 차고 1개월 치료 후 복통과 복수가 대부분 사라지고 대장암, 축소된 식사양하고 등산까지 다니기. 그러니까 이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저는 원래 고방을 좀 했었어요. 고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방이라고 하는 이런 한방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연구됐던 한방인데 실제 일본에서 쓰는 고방 함량은 굉장히 적어요.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저희가 이제 그때 배운 건 그 3배가 되겠죠. 저게 3배 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의사나 약사들이 왜 용량을 이렇게 적게 쓰느냐 물어보니까 호전 반응 때문에 그렇다고요.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쓰면 호전 반응이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 호전 반응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호전 반응을 싫어한다는 거하고 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실제 치료가 잘 되려면 호전 반응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처방은 호전 반응이 없는 처방으로 갔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써야 돼요. 양 자체를 맥시마이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1000mg, 헥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것은 LD50이라는 치사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 정도가 죽는 용량이 감초라든지 당귀라든지 이것은 250g이에요. 추출물로 250g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건 LD50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용량을 맥시마이즈 하면 분명히 용량 의존적으로 효과는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암. 이분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간암 말기 진단받고 넥사바 부작용으로 표적항암제 넥사바라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항암치료 진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복통, 배가 너무 아프고 식욕, 밥을 못 먹는 상태에서 1개월 치료 후 정말 기적적으로 암 수치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14,000에서 한 4,000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식욕, 부통증도 완전히 사라진 케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썼던 처방은 좀 복잡하죠. 식이유황을 3,000ml 쓰다가 2,000ml로 줄였습니다. 비타민C 캡슐은 1,000ml, 금은화 2,000, 게르마늄술. 게르마늄술하고 생수가 있는데요. 비싸진 않습니다. 일반 좀 좋은 생수예요. 좋은 생수인데 롯데마트에서도 팔고 저희 어쨌든 연구소 병원에서는 저는 이 게르마늄술을 꼭 그렇게 첨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몸을 알칼리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2기. 이분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체중 감소하고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식욕들이 변비들이 너무 심했던 분인데 6개월 정도 치료 후 그 6개월 동안 엄청난 호전반을 겪었어요. 눈곱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항암제 독소들이 눈곱으로 나오고 귓곱으로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6개월 동안 잘 치료를 해서 식욕, 배변, 피로 다 하고 지금은 그때 이후로 항암치료 전혀 받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처방으로 이렇게 편도암 3기 모두 3개월 치료 후 염증 완치 판정이 됐어요. 이 편도암을 고치기 굉장히 힘든 병인데 어쨌든 완치 판정을 이 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뇌종양 31살 뇌종양 이후도 거의 완치 판정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 치료 후 거의 임상적으로 증상은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느낄 수 있는 호전 반응 이외에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3개월 정도 치료 후 건강한 상태를 모두 회복되고 그런 상태 유지되고 있다. 처방은 동일합니다. 담낭암 이분도 일주일밖에 못 사신다고 했던 분인데요. 이건 이제 식사 불가, 체중 감소, 통증, 뭐 얼굴 황달로 노랗게 와가지고 전혀 이제 뭐 수술도 불가할 정도로 심하신 분이었는데 치료 일주일 후부터 식사가 가능해지고 체중 줄가되고 한 달 후 정상 회복되며 사우나 등산 집안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썼어요. 이분은 실제 식이유황을 한 3,000ml니까 하루에 12g씩 곱하기 4니까 하루에 12g씩 이렇게. 그 양이 12g을 다 네, 다 먹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먹습니다. 아니, 대장용종, 8개 대장용종, 3개월 정도 치료 후 모든 용종들이 다 사라지고, 한 10년간 있었던 비염, 천식도 치료가 좀 돼 있어요. 당뇨, 고혈압, 인공심장 일주일에 3번 정도 쓰시고, 고혈압과 당뇨가 보였던 3개월 치료 후 인공심장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아진 케이스죠. 혈당, 혈압도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 처방은 좋습니다. 요거 이제 하루에 2번. 암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 쓰고요. 일반, 만성질환은 하루에 2번, BID. 근데 저기 입원에 있으면서 네. 다른 아무런 처방이나 이런 거 적어놓으면 네, 안 네. 돼요? 싹 다 끊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당뇨 고혈압인데 혈압, 혈당 250 약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요. 그 다음에 간헐성 심장통이 있었는데 4개월 치료 후 혈당 처음에는 혈당이 안 잡힌다고 좀 짜증을 내셨다가 3개월 넘어가면서 점점 혈당이 정상화됐어요. 혈당, 혈압이 이렇게 정상화되고 심장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퇴행성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소염 진통제 연골 주사 맞고 있는데 약 중지하고 40일 치료 후 모든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오는데 여기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는 감초 우술탕을 같이 병용 처방해주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작효가 있습니다. 네. 공모 들어봅니까? 감초 우술 작약. 감초 우술 작약. 근데 이제 이 경련성 통증 같은 경우엔 이 작약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감초가 스테로이드 작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우슬은 유황 성분이 많은 이제 그 관절에 쓰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슬과 감초 작약,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대추를 같이 써주기도 합니다. 요통, 변비통. 이분도 이제 허리 디스크, 과민성 대장염 오십견으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아주 힘든 분이었습니다. 복통, 손목, 안 아픈 데가 없는 전신적으로 굉장히 염증이 심하신 분이었는데 60일 복용 후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양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완치가 되면 양을 갖다가 이제 다 줄입니다. 계속 드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빠질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서 한마디로 게르마늄스가 네. 나름대로 그러는데 네. 저 약을 게르마늄스로 먹는 겁니까? 아니 물은 따로 먹습니다. 저게 이제 생수로 나오는데요. 2리터 500ml 생수로 나옵니다. 따로 먹습니다. 이게 그 강촌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강촌 유황샘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게르마늄하고 셀레늄,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방만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촌에서 나오는 유황수입니다. 이분은 10년 된 루푸스예요. 루푸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10년 동안 입술, 구내 궤양으로 아주 식사도 못하고 굉장히 스테로이드부터 안 써본 게 없어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안 써본 게 없는데 이분이 3개월 복용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입니다. 이런 처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에도 금은화가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금은화는 독성이 없어서 실제 뭐 용량을 좀 많이 사용해도 크게 이 독성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습진, 이거 5년 된 습진인데 무용 3개월로 모두 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